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다. 이선미는 소파에 앉아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정우진이 아침 식사도 거르고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미안. 그가 남긴 말은 항상 똑같았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선미는 그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했다.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아니 정확히는 지난 3개월 동안 뭔가 달라졌다. 우진은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피곤하다며 외출했다. 처음에는 회식이라고 했다. 그 다음엔 거래처 미팅, 그리고 운동. 하지만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운동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캐주얼 복장으로 나갔다가 2~3시간 후 돌아왔다. 마사지 받고 왔어. 어느 날 우진이 툭 내뱉은 말이었다. 선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사지? 매일? 요즘 어깨가 너무 결려서 회사 근처에 괜찮은 곳 찾았거든. 우진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실제로 그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이었고 만성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다. 선미도 몇 번 권했던 적이 있었다. 정형외과라도 한번 가보라고. 하지만 매일? 그것도 저녁마다? 선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공유 앱을 켰다. 우진은 지금 회사에 있었다. 빨간 점이 익숙한 오피스 빌딩 위에 찍혀 있었다. 선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한 의심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엄마, 나 학교 가. 고등학생 아들 지훈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선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중학생 딸 수연이는 이미 일찍 등교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선미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마사지 때문일까? 하지만 왜 매일? 그리고 왜 자신에게 같이 가자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은혜였다. 선미야, 오늘 점심 괜찮아? 오랜만에 보자. 응,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어때? 내가 맛집 하나 찾았거든. 전화를 끊고 선미는 옷장을 뒤졌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좀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아직 관리는 하고 있지만 20대의 탱탱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선미는 쓸쓸히 웃었다. 혹시 우진도 그런 걸까? 자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 다른. 아니,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우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가 아는 우진은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은혜를 만났다. 은혜는 변호사였다.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가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선미야, 요즘 어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무슨 걱정 있어? 은혜는 예리했다.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진이가 요즘 매일 마사지 받으러 간대. 마사지? 그게 뭐가 문제야? 매일이야,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나가서 2~3시간씩. 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디서 봤는데? 회사 근처라고만 하더라. 정확한 위치는 안 알려줘.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미야,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 뭘? 그 마사지샵. 정말로 거기 가는지. 선미는 움찔했다. 사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의심한다는 게 싫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선미야, 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처음엔 다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근데 막상 확인해 보면 은혜는 말을 흐렸다. 선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혜야, 우진이는 진짜 아니야. 그 사람 나 너무 잘 알아. 알아. 나도 우진 오빠 좋은 사람인 거 알지. 근데 그냥 확인만 해봐. 그럼 내 마음도 편할 거 아냐. 점심을 먹고 헤어진 후 선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확인해 보라고? 어떻게? 남편을 미행하란 말인가? 저녁 6시 50분. 우진이 귀가했다. 다녀올게. 여느 때처럼 가벼운 인사와 함께 우진은 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선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남편을 관찰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 향수도 뿌리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이 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 오늘 예약이 좀 늦게 잡혀서 9시쯤 들어올게. 그래. 현관문이 닫혔다. 선미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가족 공유 앱을 켰다. 우진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에서 출발해 대로변으로 나가고 지하철역 방향. 선미는 결심했다. 오늘만 확인해 보자. 단 한 번만. 그리고 정말 마사지샵이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선미는 우진이 탄 지하철을 따라 강남역으로 향했다. 핸드폰의 위치 추적 앱에는 우진이 강남역 부근에서 멈춰 있었다. 회사 근처라고 했는데 강남역이 회사 근처는 아닌데. 선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하철에서 내려 우진의 위치를 따라 걸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번화가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위치 추적 앱의 빨간 점이 한 건물 앞에 멈춰 있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옷가게,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는 각종 사무실과 가게들이 입주해 있었다. 건물 입구의 안내판을 살펴봤다. 3층에 힐링타임 마사지, 4층에 행복한 발 마사지, 5층에 스파앤드웰리스라는 간판이 있었다. 선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마사지샵이네. 그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남편을 의심하고 따라온 자신이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건물 앞에 우진이 나타났다. 선미는 재빨리 옆 건물의 그림자로 몸을 숨겼다. 우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진은 버튼을 눌렀다. 3층이 불이 켜졌다. 힐링타임 마사지. 선미는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보다 늦게 도착하겠지만 들킬 위험은 없었다. 3층 계단 입구에서 복도를 살폈다. 힐링타임 마사지는 복도 끝에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보였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은 이미 안으로 들어간 듯 보이지 않았다. 선미는 복도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고 싶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마사지샵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담배를 꺼내 물고 복도 끝 흡연실로 향했다.
선미는 마사지샵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다.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대기 공간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잡지를 보고 있었다. 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시술실로 들어간 듯했다. 그냥 일반 마사지샵이잖아.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았다. 돌아가려던 찰나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올라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힐링타임 마사지가 아닌 그 옆에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선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문에는 간판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사무실 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자가 들어간 것을 보니 뭔가 영업을 하는 곳인 것 같았다. 궁금증이 일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그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같은 분으로 해드릴까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음성. 네, 괜찮으면요. 남자의 대답이 들렸다. 선미는 더 가까이 귀를 대려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까 그 정장 남자가 나오더니 선미를 빤히 쳐다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마사지샵 찾아서. 선미는 당황하며 힐링타임 마사지 쪽을 가리켰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미를 훑어보더니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 선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험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뭐가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선미는 복도 구석에 다시 몸을 숨기고 그 수상한 문을 관찰했다. 약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총 5명의 남자가 드나들었다. 모두 40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들어갔다는 것. 저게 뭐지? 선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반 마사지샵이라면 저렇게 숨듯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때 힐링타임 마사지 문이 열리며 우진이 나왔다. 선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우진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정말 마사지를 받고 나온 사람처럼. 우진이 밖으로 나왔다. 선미는 우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하지만 1층에 도착했을 때 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간 듯했다.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우진은 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선미도 재빨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우진이 이미 와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잠깐 편의점 다녀왔어. 선미는 재빨리 거짓말을 둘러댔다. 우진은 의심하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나 씻을게. 우진이 욕실로 들어가자 선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진은 정말 마사지를 받고 온 게 맞았다. 힐링타임 마사지에서.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옆에 수상한 문. 거기엔 뭐가 있는 걸까?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마사지, 힐링타임 마사지. 검색 결과가 나왔다. 힐링타임 마사지는 일반적인 스웨디시, 아로마 마사지를 하는 곳이었다. 리뷰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선미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혜야, 혹시 강남역 근처 수상한 업소 같은 거 알아?
답장은 금방 왔다. 왜? 뭔데? 아니, 그냥 좀 이상한 곳을 발견해서. 어디? 주소 보내봐. 선미는 건물 주소를 보냈다. 잠시 후 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미야, 거기 뭐 있었어? 3층에 마사지샵이 있는데 그 옆에 간판도 없는 문이 하나 있거든. 근데 남자들이 몰래 몰래 들어가더라고. 선미야, 혹시 그거 불법 업소 아닐까? 불법 업소? 응, 성매매 업소 말이야. 요즘 단속 피하려고 일반 마사지샵 옆에 붙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대. 선미는 입이 딱 벌어졌다. 설마, 선미야, 우진 오빠가 거기 들어간 거 확실해? 아니, 우진이는 힐링타임 마사지에 들어갔어. 일반 마사지샵. 다행이네. 그럼 걱정 마. 우진 오빠는 진짜 마사지만 받고 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진은 일반 마사지만 받고 온 거다. 괜한 의심을 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그 수상한 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우진이 정말 매일 마사지만 받는 게 맞는지 계속 의심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선미는 다시 한번 우진을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다. 우진이 정말 힐링타임 마사지에만 가는지 혹시 그 옆문으로는 안 가는지.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우진은 어김없이 그 건물로 들어갔다. 선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3층 계단에서 복도를 내다봤다. 우진은 힐링타임 마사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미는 안도했다. 역시 일반 마사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기다려보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까 우진이 중간에 나와서 옆문으로 가는지. 30분이 지났다. 우진은 나오지 않았다. 힐링타임 마사지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다. 선미는 지루함을 느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그 수상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대머리 남성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계단으로 내려갔다. 선미는 다시 그 문을 응시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용기를 내서 직접 들어가 볼까? 아니, 그건 너무 위험했다. 만약 정말 불법 업소라면? 고민하던 찰나 힐링타임 마사지 문이 열렸다. 우진이 나왔다. 선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우진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선미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하지만 1층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없었다. 어디 갔지?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우진의 위치는 여전히 이 건물 안이었다. 뭐지? 선미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를 둘러봤지만 우진은 없었다. 혹시 화장실? 아니면 2층?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우진이 나왔다. 3층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미는 숨을 죽였다. 우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밖으로 나갔다. 선미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뒤를 따랐다. 우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선미도 같은 열차를 탔다. 다른 칸에 탔지만 우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우진은 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우진은 쓰레기통 앞에 서더니 그 종이봉투를 버렸다. 왜 버리지? 선미는 의문이 들었다. 우진이 사라진 후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종이봉투를 꺼내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건강식품 상자였다.
남성 활력 증진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선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게 뭐지? 왜 우진이 이런 걸? 집에 돌아왔을 때 우진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또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좀 하고. 선미는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성 활력 증진제. 왜 우진이 그런 걸 샀을까? 그리고 왜 버렸을까? 밤새 선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진의 옆모습을 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우진이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선미는 은혜를 다시 만났다. 은혜야, 이거 봐. 선미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건강식품 상자 사진을 보여줬다. 은혜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우진이가 어제 산 건데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왜 버렸대? 모르겠어. 물어볼 수도 없고. 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다. 선미야, 이건 좀 심각한데. 남편이 이런 걸 몰래 사서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샀다가 버린 걸까?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샀다가 마음이 바뀐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사용했는데 증거를 없애려고 버린 거. 선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우진이가 정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선미야, 내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게. 전문적으로 이런 일 조사하는 사람이야. 사설탐정 말하는 거야? 응. 내 친구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한번 맡겨봐.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선미는 망설였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한다는 게, 남편을 그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알았어. 근데 선미야,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언제든 연락해. 집으로 돌아온 선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사설탐정을 고용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우진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다. 만약 우진이 정말 마사지만 받고 온 거라면 자신의 의심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선미는 결심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이번엔 끝까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우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추적할 것이다. 마사지샵에 들어가는 것부터 나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수상한 문에도 들어가는지 확인할 것이다. 우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했다. 선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자신도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변장이 필요했다.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평소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 오후 6시 선미는 우진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위치 추적 앱으로 우진이 아직 회사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7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우진의 위치를 체크했다. 6시 50분 우진이 회사를 나섰다. 선미도 재빨리 카페를 나왔다. 우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선미는 한 칸 떨어진 곳에서 그를 관찰했다. 우진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메시지? 아니면 예약 확인? 강남역에 도착했다. 우진은 10번 출구로 나갔다. 선미도 뒤를 따랐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건물로 향했다. 선미는 우진이 건물에 들어간 후 조금 시간을 두고 따라 들어갔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복도 끝에서 우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힐링 타임 마사지가 아닌 그 옆에 수상한 문 앞에 서 있었다. 선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우진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같은 코스로 해드릴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진이 정말로. 선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겨우 몸을 지탱했다. 거짓말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분명했다. 우진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을, 그리고 여자가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을.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선미야? 무슨 일이야? 은혜야. 우진이가.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선미의 상태를 알아차린 듯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어디야? 강남역. 그 건물.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를 끊고 선미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믿었던 남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은혜가 도착했다. 선미를 부축해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선미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본 것을 설명했다. 우진이 그 문으로 들어간 것, 여자가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 모든 것을. 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선미야, 확실히 봤어? 정말 그 문으로 들어간 거 맞아? 응, 분명히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은혜는 선미의 손을 잡았다. 선미야,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나중에 이혼하든 뭘 하든 증거가 있어야 유리해. 증거? 응. 사진이든 영상이든. 우진 오빠가 그곳을 드나드는 걸 찍어둬야 해.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선미야, 내가 아까 말한 사설 탐정. 이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아. 그래야겠지. 내일 연락처 보내줄게. 빨리 의뢰하는 게 좋을 거야. 카페를 나온 선미는 다시 그 건물로 향했다. 우진이 나오는 걸 봐야 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3층 복도 끝, 계단 입구에 숨어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밤 9시 30분, 그 문이 열렸다. 우진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도 함께 나와 우진을 배웅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사장님.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우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다. 우진의 얼굴, 그 문, 여자의 모습, 모든 것을,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은혜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사설탐정 김민수라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은혜 변호사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아, 네.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선미는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수상한 업소를 드나들고 있다는 것,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는 것.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뵙고 자세히 상담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오후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 선미는 김민수 탐정의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다. 김민수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미는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어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다. 김민수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업소, 제가 알기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요? 네. 최근에도 단속 대상이었는데 위치를 자주 옮기면서 영업하고 있어요. 일반 마사지샵 옆에 붙어서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죠. 선미는 숨이 막혔다. 정말이었다. 우진이 그런 곳을 다니고 있었다. 제가 본격적으로 조사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그곳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모든 걸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성금 100만 원, 그리고 조사 완료 후 나머지 100만 원입니다. 총 200만 원이에요. 선미는 망설였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금을 지불했다. 김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이 뭐든 알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선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는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얘기할 게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우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다. 물론 업소 얘기는 꺼내지 않을 것이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우진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다. 혹시 죄책감이 있는지, 숨기는 게 있는지. 저녁 8시, 우진이 귀가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여보, 나왔어. 무슨 얘기야?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선미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일단 밥 먹으면서 얘기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예전엔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요즘엔 서로 바빠서 그런지 대화가 줄었어. 우진은 젓가락을 놓고 선미를 바라봤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여보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선미는 가슴이 답답했다. 우진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여보, 요즘 매일 마사지 받으러 가잖아. 우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응,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매일 가야 할 정도야?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받으라고 했어. 만성 통증이라서. 거짓말이었다. 선미는 알 수 있었다. 우진이 정형외과에 간 적이 없다는 걸.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도 어깨 좀 아픈데. 우진의 눈이 흔들렸다.
거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나도 한 달 전에 예약했거든. 그래도 한번 알아봐줘. 같이 가면 좋잖아. 그래, 알아볼게.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우진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선미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김민수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다. 조사 시작 3일 차였다. 부인, 남편분이 어제도 그 업소에 갔습니다. 오후 7시에 들어가서 9시에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업소 내부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곳은 1시간에 15만 원짜리 코스와 2시간에 25만 원짜리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선미는 계산을 해봤다. 우진이 매일 2시간씩 다닌다면 하루에 25만 원, 한 달이면 750만 원, 750만 원. 선미는 통장을 확인했다. 우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다. 하지만 그런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건가? 선미는 우진의 지갑을 몰래 확인해 봤다. 평소보다 현금이 적었다. 그리고 은행 출금 내역을 보니 매주 월요일마다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우진은 현금으로 그 업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미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우진은 매달 700만 원 이상을 그런 곳에 쓰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선미는 눈물을 참았다. 아직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김민수 탐정은 계속 보고를 보내왔다. 부인, 남편분이 주로 만나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예명이 지수라고 하네요. 지수? 선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사진이 있나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되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었다. 선미보다 15살은 어려 보였다. 선미는 거울을 봤다. 40대 중반의 자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얼굴. 처진 몸매.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잘못은 우진에게 있다. 선미가 나이를 먹든 말든 바람을 피울 이유는 없었다. 조사 2주 차 김민수 탐정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락했다. 부인, 어제 남편분과 그 여성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선미는 숨이 멎었다. 호텔이요? 네. 강남역 근처 모텔입니다. 오후 8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왔어요. 사진과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잠시 후 전송된 파일을 열어봤다. 우진과 그 여자가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시간 후 나오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다.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우진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김민수 탐정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부인, 조사보고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변호사 소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변호사님이 제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은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선미는 은혜에게 연락했다. 은혜야, 증거 다 나왔어. 정말? 어떤 거? 호텔 드나드는 거. 모든 게 다 찍혔어. 선미야, 괜찮아?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은혜가 도착할 때까지 선미는 계속 울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모든 추억들, 함께했던 시간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은혜가 도착해 선미를 안아주었다.
선미야, 많이 힘들지? 은혜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선미는 눈물을 닦았다. 맞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진과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은혜야, 이혼하면 내가 유리할까? 당연하지.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질 수 있어. 걱정 마.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결심해야 했다. 이 결혼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지만 선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우진과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선미를 배신했다. 가족을 배신했다. 은혜야, 이혼 진행해줘. 정말? 확실해? 응.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은혜는 선미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그날 밤 선미는 우진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9시쯤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미도 알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모든 거짓말을.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김민수 탐정이 보낸 사진들을 보여줬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당신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 마사지 받으러 간 게 아니었지?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선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이혼해. 여보, 잠깐만. 오해야. 이건 오해가 아니야.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변명하지 마. 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선미는 냉정했다. 이미 늦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조건 협의할 거야. 여보, 제발. 선미는 우진을 외면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다. 선미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우진의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은혜의 법률 사무실로 향했다. 우진도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다. 자, 그럼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은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위자료는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은. 잠깐만요. 우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선미와 은혜가 그를 쳐다봤다.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 선미가 차갑게 물었다.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그 업소에 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선미와 은혜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병원? 무슨 소리야?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보세요. 선미가 서류를 열어봤다. 병원 진단서였다. 이응이응 비뇨기과라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작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말문이 막혔다. 우진이 계속 설명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와 함께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골반 쪽 근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그게 그 업소랑 무슨 상관이야?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업소가 비뇨기과에서 운영하는 전문 치료 센터입니다. 뭐?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진이 서류를 더 꺼냈다. 치료 예약 기록, 결제 내역, 모든 게 병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남자로서 여보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발기부전이라고. 선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은혜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럼 그 여자는 호텔에 간 건? 아, 그건. 우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 여자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날 제가 치료 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급하게 근처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 치료사분이 자기 차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게 호텔처럼 보이는 곳으로. 그게 그 건물 1층이 병원이고 위층이 모텔이었어요. 제가 1층 병원에 들어간 건데 사진상으로는 모텔로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은혜가 핸드폰을 꺼내 그 주소를 검색했다. 정말로 1층에 정형외과가 있었다. 선미야, 이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선미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그럼 그 업소는 정말 병원이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직접 가보세요. 확인하시고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선미는 김민수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업소가 정말 비뇨기과 치료센터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선미는 우진에게서 받은 서류를 설명했다. 김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인 확인해 봤는데요. 남편분 말이 맞습니다. 정말요? 네. 그 업소는 겉으로는 일반 마사지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뇨기과에서 운영하는 남성 전문 치료 센터입니다. 발기부전, 조루 등의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선미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제가 본 여자들은 전문 물리치료사들입니다. 모두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내부 취재까지 해봤는데 완전히 합법적인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다만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간판을 크게 내걸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선미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럼 호텔은? 1층 정형외과가 맞습니다. 제가 CCTV도 확인했는데 남편분이 정말 진료를 받고 나오시더라고요. 아, 선미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다. 부인,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남편분이 그 치료를 받게 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부인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저를? 네. 치료사에게 물어보니 남편분이 아내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고 계셨던 거죠. 선미는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선미는 집으로 돌아와 우진을 기다렸다. 오후 7시 우진이 퇴근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여보. 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진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이제 알았어? 응. 탐정한테 다시 조사받았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는 날 믿지 않았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우진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작년부터였어. 처음엔 가끔씩 그러더니 점점 심해지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몰라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숨긴 거지.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보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 그런 거로 실망할 리가 없잖아. 근데 치료받으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도 꾸준히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셨어. 선미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다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미안해. 두 사람은 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선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진의 통장 내역을 다시 살펴보던 중이었다. 치료비 결제 내역이 있었다. 하지만 금액이 이상했다. 한 번에 20만 원 정도. 그런데 매주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쓴 거지? 선미는 궁금증이 일었다. 혹시 다른 데 쓴 건 아닐까? 다음 날 선미는 다시 김민수 탐정에게 연락했다. 탐정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뭔데요? 남편 돈 사용 내역 좀 추적해 주세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수에게서 충격적인 보고가 왔다. 부인, 남편분이 또 다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강남역이 아니라 신사역 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번엔 진짜 성매매 업소입니다. 선미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미행해서 확인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을 가더라고요. 사진 있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송된 사진을 보니 정말 우진이 수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선미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였다. 치료센터는 진짜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선미는 다시 우진을 불렀다. 여보, 앉아봐. 우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무슨 일이야?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우진이 신사역 쪽 업소로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이건 뭐야? 우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설명해봐. 강남역은 치료센터였다고 쳐. 그럼 이건? 여기도 치료센터야? 미안해. 우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야. 여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선미가 소리쳤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라. 그냥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치료받으면서도 그랬어? 나랑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치료받는다면서? 그건 진심이었어. 근데 치료받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선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당장. 우진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선미는 혼자 남아 울었다. 다음 날 선미는 은혜를 만났다. 은혜야, 이혼 진행해. 정말? 응. 이번엔 확실해. 우진이가 나를 완전히 속였어. 은혜는 선미를 안아주었다. 힘들겠지만 잘 결정했어.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번엔 완벽한 증거가 있잖아.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강남역 치료센터는 정말 여보를 위한 거였어. 신사역 일은 내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을게. 이혼하자. 위자료도 여보가 원하는 대로 줄게. 아이들은 잘 부탁해.
선미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미는 곧 더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선미는 법원에 출석했다. 우진도 이미 와 있었다. 조정위원이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양육권은 부인, 재산은 6대 4로 분할. 이렇게 합의하셨습니까?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진이 모든 조건을 수락했기 때문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선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15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법원을 나서는데 우진이 말을 걸었다. 여보. 아니, 선미 씨. 아이들 잘 부탁해. 나는 좋은 아빠는 못 됐지만 최선을 다할게. 알았어. 선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선미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선미 씨죠? 저는 정우진 씨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입니다. 아, 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비뇨기과에서 우진 씨 치료를 도왔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우진 씨에 대해 선미 씨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해요? 네. 우진 씨가 신사역 쪽을 다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김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사실은 치료의 일부였어요. 네. 선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지연이 설명을 이어갔다. 우진 씨의 발기부전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리적 요인이 컸죠. 그게 그 업소랑 무슨 상관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권유하신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네. 드물지만 중증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는 가끔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물론 정식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우진 씨가 부인께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성공하면 그때 얘기하려고 하셨대요. 선미는 머리가 복잡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김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치료 기록이에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있고요. 선미가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런 방법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럼 우진이가 바람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치료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니 거의 완치 단계였거든요. 선미는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또 오해한 것이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진 씨가 만류하셨어요.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부인께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럼 지금은 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두 분 다 서로를 사랑하는데 오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선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든 게 꼬여버렸다. 선미는 우진에게 연락했다. 만날 수 있어? 왜? 얘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한테 들었어. 신사역 일도
치료의 일부였다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창피했어. 그리고 여보가 날 어떻게 볼까 싶어서. 바보. 선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아니야. 여보 잘못 아니야. 내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선미를 봤다. 정말 그래도 돼? 응. 나도 너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 우진은 선미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지만 선미는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었다. 그날 밤 김지연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연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치료법, 정말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요.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뭐라고요? 우진 씨한테 부탁받았어요. 두 분이 다시 잘 지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럼 신사역 일은? 정말로 바람 피우신 거예요. 치료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진 씨가 너무 애절하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선미 씨 없이는 못 산다고. 선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우진은 끝까지 자신을 속인 것이다. 선미는 우진을 다시 불렀다. 김지연 씨한테 들었어. 다 거짓말이었다며?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여?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보를 잃기 싫었어. 그래서 거짓말로 날 붙잡으려고 한 거야? 미안해.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 이혼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미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김민수 탐정이었다. 부인,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진 씨가 사실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진단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한 거였대요. 부인한테 미련 남기지 않으려고.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죠? 아니요.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셨다고 합니다. 선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진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왜 왔어? 왜 말 안 했어? 왜? 말하면 여보가 동정심 때문에 옆에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 선미는 우진의 손을 잡고 울었다. 바보, 바보.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꼬여버렸다. 선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이혼한 사이였지만 우진을 혼자 둘 수 없었다. 여보, 오늘도 왔어? 우진은 여전히 선미를 여보라고 불렀다. 선미도 더 이상 정정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밥은 먹었어? 응. 근데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었어. 선미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말하면 여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바보. 그래도 알았어야지. 우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다. 여보,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마사지샵 다닌 것도 신사역 간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선미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발기부전은 진짜였어.
근데 그게 암 때문이었던 거야. 치료받으면서 생긴 부작용이었어. 그럼 그 업소들은? 강남역은 진짜 치료센터 맞아. 근데 신사역은 내가 혼자 산책하러 다니던 곳이었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가 나랑 이혼하게 만들고 싶었어. 왜? 내가 죽으면 여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차라리 미리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나중에 덜 슬플 것 같았어. 선미는 눈물을 흘렸다. 바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미는 김민수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탐정님, 우진이가 한 말들 어디까지가 진짜예요? 김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부인,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진 씨는 작년 5월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건 알아요. 강남역 치료센터는 정말 비뇨기과 물리치료 시설이 맞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왔고 그걸 치료하려고 다니셨던 거예요. 신사역은요? 신사역 쪽은 제가 다시 조사해 봤는데 우진 씨가 정말 그냥 산책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소에도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본 사진들은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오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저녁 선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말했다. 지훈아, 수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많이 아프셔. 지훈과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암이야. 많이 진행되셨어.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아빠 괜찮아지시는 거지?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만 저었다. 아빠 보러 가자. 지금 당장.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우진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딸. 왔구나. 아빠. 수연이 우진에게 달려가 안겼다. 지훈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빠, 왜 아프신 거 말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미안하다, 아들. 아빠, 꼭 나으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우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아빠가 노력할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며칠 후 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선미는 밤새 병실을 지켰다. 여보. 우진이 힘없이 선미를 불렀다. 왜 말해? 우리 정말 이혼한 거 맞지? 응. 그럼 이제 나 죽으면 여보는 자유로워지는 거네. 무슨 소리야? 다시 사랑할 수 있잖아. 새로운 사람.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같이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데. 미안해. 여보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아니야.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15년 내내. 거짓말. 진짜야. 비록 마지막이 이렇게 됐지만 후회 안 해.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우진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선미와 아이들이 병실을 지켰다. 아빠, 일어나세요. 제발. 수연이 울며 우진의 손을 잡았다. 지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진은 간신히 눈을 떴다. 가족들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좋은 아빠 못 돼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고예요. 지훈아, 엄마 잘 부탁한다. 네, 아빠.
우진은 선미를 봤다. 여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응, 꼭 만나자. 그때는 아프지 않고 여보를 행복하게 해줄게. 알았어. 약속해.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아빠, 여보, 병실에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우진을 애도했다. 선미는 우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15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두 아이 낳아줘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줘서,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거짓말도 하고, 오해도 만들고, 미안해. 사실은 여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죽어도 덜 슬플 것 같아서. 근데 결국 실패했네. 여보는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잖아. 여보, 이제 나 없이 살아야 해. 힘들겠지만 꼭 행복하게 살아줘. 아이들 잘 키워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사랑해도 돼. 나는 괜찮아. 하늘에서 항상 여보를 지켜볼게. 사랑해, 내 사랑. 우진이가. 선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우진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선미는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다. 어느 날 선미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그 건물을 봤다. 우진이 다니던 치료센터가 있던 곳. 문득 올라가 보고 싶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힐링타임 마사지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그 옆에 문도 그대로였다. 선미는 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다. 우진을 치료했던 물리치료사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절 기억하시나요? 아, 우진 씨 부인. 아니, 전 부인이시죠? 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선미는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한 치료실이었다. 아무 이상한 것도 없었다. 우진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치료받으면서도 항상 부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꼭 나아서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선미는 눈물을 참았다. 고맙습니다. 그때 잘 치료해 주셔서 제가 더 죄송해요.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선미는 치료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걱정 마.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선미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민수 탐정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미 씨에게 죄송합니다. 이제야 이걸 보내드리게 됐네요. 우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1년 후에 전달해 달라고. USB에는 우진 씨가 직접 찍으신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꼭 보세요. 김민수.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 우진이 나타났다. 아직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여보, 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사실은 여보에게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내가 암 진단받은 거 사실 2년 전이었어. 작년이 아니라 2년 전에 알았는데 여보한테 말 못했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보와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했어. 마사지샵 다닌 것도 진짜 치료받으러 간 거였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싶었거든. 여보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 일부러 오해를 만든 것도 다 계획이었어. 여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내가 죽었을 때 덜 아플 것 같았어. 미안해. 끝까지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지만 알아줘. 모든 게 여보를 사랑해서 한 짓이었어. 여보, 이제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영상이 끝났다. 선미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선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 여보.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고마워, 여보. 사랑했어. 정말, 정말 사랑했어. 3년 후, 선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고, 수연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선미가 커피를 만들어주자 남자가 물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카페 이름이 독특하네요. 우진이네 카페라니. 선미는 미소를 지었다. 제 남편 이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선미와 우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행복한 시절의 추억들. 보기 좋네요. 행복하셨겠어요. 네. 힘들 때도 많았지만 행복했어요.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잘 먹었습니다. 좋은 카페네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자가 나간 후 선미는 우진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봤지? 손님이 또 왔어. 우리 카페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진은 떠났지만 선미는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